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암호화폐 관련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죠. 다만 비트코인을 바로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만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은 아니었었다라고 해가지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긴 했었습니다만, 반면에 본격적으로 미국이 암호화폐의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한 발을 내디뎠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게 되겠죠. 본격적인 암호화폐 황금기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만드는 것 또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미래에 충분히 승인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이런 행정명령 소식을 들은 미국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등등은 이 행정명령을 지지한다라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다 함께 가짜를 외치자. 또한 한 가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이를 통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는 CBDC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월가의 CEO들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 및 투자에 보다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된 기조가 180도로 바뀌자 미국 감독위원회가 무엇을 시작했느냐.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과거부터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한다, 암호화폐 관련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 몇몇의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계좌를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동결시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비단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 공화당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대놓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죠, 어제.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미국 감독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은행들 꼭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겠고, 다음으로는 트럼프가 어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네요. 내가 연준보다 금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 자, 딱 들으면은 뭔 소리냐? 트럼프가 또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할 것 같은데요. 왜냐? 연준이 전문가 아니었어? 전문가들 집단이잖아. 경제학자들이 몽땅 몰려있는 곳이 그곳이 아니겠어? 그러나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방송을 열심히 만들면서 지켜본 결과 연준은 뭐 항상 틀렸죠. 인플레이션 예측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동시장 관련된 구라도 계속 치고 한마디로 탁상공론밖에 할 줄 모르는 놈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업가, 트럼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가들, 직접 기업을 운영을 하고 사람들을 고용을 하며 사업을 일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금리나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연준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나름 일리가 있지 않나. 또한 트럼프는 더해서 이야기하기를 기름값, 전기값 같은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바로 트럼프가 에너지 생산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과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어제 금리를 결국 올렸습니다. 0.25% 인상을 하면서 1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렸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하락입니다. 그리고 달러 역시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는데 달러 하락의 배경에는 트럼프가 최근에 관세 관련해가지고 중국에 추가적인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달러가 다시 약세를 띄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관세 때문에 바짝 긴장했었던 달러가 이제 올랐다가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자, 다음으로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우려가 되는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5.5%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10년물 국채가 이렇게까지 상승하게 되면은 미국 증시에 큰 타격을 안겨다 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증시는 비트코인과 또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진다. 그럼 비트코인도 싸잡아가지고 같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 절대로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언급을 드렸다시피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10만 달러를 유지해주면서 106,357달러, 이더리움은 3,397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알트코인들은 죽상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비트가 더 낮아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이 추가로 더 크게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가 잘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롭게 바뀐 SEC 벌써부터 열일을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채택을 가로막고 있었던 회계 규정 SAB 121을 폐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덕분에 앞으로 금융기관들, 특히 미국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수탁은 물론이며 관련된 규제 비용을 줄이고 보다 손쉽게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가 대형 은행들의 암호화폐 관련된 적극적인 서비스 및 사업 진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1억 8,909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블랙락으로부터만 1억 5,509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었고, 나스닥 상장사 썸접 같은 경우는 사내 보유금 90%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앞서서 그들은 1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가격 오르기 전에 빨랑빨랑 더 사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블룸버그의 시니어 분석가 마이크 맥클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위를 유지할 수만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반면에 10만 달러를 내주게 된다. 그러면은 큰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내용은 그게 다고요. 이어서 주봉매니아 렉트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 주에 10만 4천 달러 위에서 주봉을 마감하게 된다. 그러면 사상 최고가를 향한 행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잠깐 깨면서 많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바로 다시 말아 올려가지고 10만 달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추가 펌핑 안 온다라고 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위에서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다른 상황. 알트코인 좀 살려줘. 한편 그나마 다행히도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강세를 멈추고 다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달러가 쭉쭉 빠져주게 된다면 자산시장의 활력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압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수렴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그가 봤을 때는 10,000달러짜리 방향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0달러치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분석가 군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로 쏘지 않겠느냐 하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12만 달러 가주앗.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어제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1,490만 달러. 블랙락에서는 유입 및 유출이 없었으며, 이어서는 앞서 언급을 드렸었던 회계지침 SAB 121 폐지는 이더리움에 특히 큰 수혜를 가져다 줄 수 있겠다라고 분석업체 테넥스 리서치의 설립자는 밝혔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금융기업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 회계지침 폐지는 이더리움 생태계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더리움 디파이 생태계가 크게 확장하고 이더리움 생태계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3,186달러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삼각 수렴, 상방 돌파를 해가지고 뚫고 날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한번 바로 시도를 했었으나 이더리움 결국은 3,400달러 선을 아직도 뚫지 못하고 자빠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뚫어야 쭉쭉 쏠 수 있을 것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야, 니들 이더리움 왜 욕하는 거야? 지금 수렴 겪는 거 봐봐.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잖아. 조만간에 위로 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더리움 때문에 난리지?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유명한 분석가들, 특히 제가 자세히 보고 있는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더리움에 크게 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이더리움의 미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이다 매니아 트렌드라이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에이다 지금 모습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0일째 축적하고 있으며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에이다 펌핑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플 관련된 논란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도, 알트코인들도 같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예측 및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비트코인 채굴업자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비트코인 찬양론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굴업체인 라이엇 플랫폼의 부사장 같은 경우는
리플은 미국 내 비트코인 전략자산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다. 리플사의 빵영이 여러가지 코인을 준비금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갈릴 것 같은데요. 미국이 전략적 준비자산으로다가 암호화폐를 도입할 때 비트코인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알트코인들도 섞어야 되느냐, 그 중에 리플이 들어가야 되느냐. 한국에는 당연히 XRP 리플 홀더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어서는 온도입니다. 온도 물량 풀리면은 작살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겁을 줬는데 뚜껑 까보니까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온도. 온도 같은 경우 조만간에 축적을 거쳐가지고 전고를 뚫고 2달러 40센트까지도 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LG 분석가 같은 경우도 최소 2달러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뜨거워지며 상승하고 있는 온도. 마지막으로는 또람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265만 달러어치 트론을 추매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저스틴 선이 대량의 투자금을 대가로 딜을 건 것 같죠. 역시 머리가 비상하긴 합니다. 저스틴 선 아가리만큼이나 비상한 머리를 가졌다. 이를 통해 가지고 트론이 또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림과 동시에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로서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